네, 그럼 지금부터는 2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조에는 벨기에, 이탈리아, 네. 스웨덴,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엑슬리 먼저 네. 벨기에 네.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벨기에 하면은 지금 가장 먼저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죠? 황금 세대? 그렇습니다. 황금 세대라는 수식어가 이제 잉글랜드와 같이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멤버들이 스쿼드를 보면은 뭐 티보 쿠르투아, 뭐 토트넘의 토비 알더베이럴트, 얀베르통원, 악셀 비첼, 나인골란, 아자르, 데브루잉, 루카쿠, 펠라이니, 뭐 바추아에게다가 이번에 그 챔스 결승전에서 그 골 넣었던 카라스코, 그렇죠. 굉장히 카라스코까지 많죠. 굉장히 뭐 화려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리그에서도 예선에서도 네. 1위로 올라왔고, 이제 뭐 굉장히 진짜 뭐 스쿼드로만 보면 진짜 별로 나무랄 데 없는 스쿼드고요. 네. 이제 좀 문제 있는 점은 그 수비의 핵심인 그 뱅산 콤파니가 계속 최근에 그 부상으로 좀 이게 이탈하고 맨시티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여기서도 지금 부상으로 낙마해가지고 못 들어온 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스쿼드만 보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인 그쵸. 그 상태에서는 어저께 이제 이탈리아한테 그쵸? 이제 2대0으로 지고 나서 아주 그냥 각종 기사에서 그냥 문매를 받고 있어요. 그쵸. 네. 오늘 저 멤버로 그렇죠. 이탈리아한테 2대0으로 졌다는 거는 그렇지, 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네. 공격도 굉장히 무기력했고요. 그쵸. 특히 뭐 데브루잉이나 이런 선수도 좀 제대로 활약을 못 해줬습니다. 좀 부진했어요, 데브루잉도. 네. 웬만하면 좀 그런 기복이 없는 선수인데.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마크 빌모츠 감독이 네.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전술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네. 중원인 싸움에서도 좀, 그러니까 중원을 좀 차지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효과가 없었죠. 네, 효과가 없었다고 해야 돼. 그리고 네. 또 중원의 그 뭐 비첼이나 라인골란 막 이런 선수들을 해줬는데 좀 한 명 정도는 좀 이렇게 빌드업이나 아니면 좀 패스를 좀 제대로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원 그 삼각형이 이제 앞에가 그 루카쿠가 나왔고, 그쵸. 그다음에 양쪽에 이제 데브루인과 아자르가 나오고, 그 네. 사이 세 명이 미드필더가 펠라인이, 나인골란, 비첼이었거든요. 그쵸. 사실 이 세 선수가 다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좀 약간 파이팅형 선수들, 완전 이게 파이팅 넘치고. 몸으로, 아니 파이팅 넘친다기보다는 이 파이팅 그 파이팅 싸우다. 아 싸우다. 네. 약간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피지컬 가지고 공 따주고. 네. 약간 중원 장악하는데 좋지만 좀 오히려 펠라이니가 이제 좀 경기를 보는데, 펠라이니가 이제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아자르랑 데브루잉이 뭔가 해주는데 뭐 패스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둔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뭐 중원은 딱 강력한 선수들을 먹긴 먹었는데 뭐 제대로 된 결정적인 장면이 뭐 거의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는 빌모치 감독이 일단 전술부터가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이탈리아 그 콩테 형도 점수 굉장히 좋았고. 그쵸.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게 첫 번째를 지긴 졌지만, 솔직히 나머지 스웨덴이나 아일랜드전에서 만약에 2승을 거둔다면은 또 토너먼트로 갈 수도 있고, 네. 지금까지 이런 국가대항전 역사를 보면 뭐 초반에 졌다가도 잘하는 그 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경기만으로 뭐 속단할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순위는 아무래도 이탈리아에 이어서 2위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2조에서는. 그리고 8강까지는 아무래도 가지 않을까, 그래도 벨기에인데 나머지 경기를 잡아주고. 네.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이제 벨기에 딱 지금 말씀해주신 스타 플레이어만 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굉장히 많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벨기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포진되어 있는 이유가 네. 혹시 뭐 갑자기 뜬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유수 정책이 이렇게 빛을 발해서 혹시 그렇게 된 것인가, 네. 그런 겁니까? 이게 물론 유소년 육성 정책을 이제 잘 시행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기에를 보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축구 발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정석에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소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그게 이 선수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진짜 이런 선수들로, 네. 이름값 있는 선수들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유스로 유명한 게 바르샤 아닙니까? 그렇죠. 바르샤 유스처럼 뭐 진짜 그 팀 내에서 이제 자국 내에서 키워가지고 그대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재능 있는 선수들은, 솔직히 벨기에 리그 자체는 굉장히 좀 좁고 좀 약간 수준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좀
잘하는 그 약간 유망주 같은 그게 이제 아자르도 프랑스에서 이제 잉글랜드로 건너왔는데 그렇죠. 프랑스가 아자르도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프랑스로 갔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잘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약간 이제 길러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한 뭐 15, 16세나 이제 유소년으로 제대로 이제 성장할 나이가 되면 좀 더 빅리그로 보내서 수출 정책처럼 네. 빅리그로 보내서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도 이제 같이 시행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래도 벨기에가 아무래도 그런 유스 정책이 대단하긴 한데 이제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국 리그에서 뭔가를 이제 엄청 했다기보다는 좀 이런 좀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거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 리그 소속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나라의 그런 리그에서 키웠다기보다는 좀 유망주들을 선별을 해서 좀 해외로 보내서 잘 컸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벨기에는 예상 순위 네. 조 2위 그리고 본선에 올라간다면 8강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네요. 네, 엑슬 이탈리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9번째 출전이고요. 네. 지금 6회 연속 출전 중이고 뭐 준결승 4회, 결승 3회, 우승 1회 정도로 또 유로의 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또 이탈리아 하면은 뭐 토너먼트 강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예선 성적도 조금 그 득점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7승 3무 무패로 올라왔거든요. 역시. 네,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지금 감독도 콘테 감독도 굉장히 지금 전술가적 역량이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번 벨기에전에서도 전술적으로 되게 완벽하게 이제 벨기에를 딱 약간 그 이제 유로의 그런 잔뼈가 굵은 이제 이탈리아가 벨기에한테 약간 한 수 알려주는 느낌으로 완전 거의 뭐 완벽하게 이겼죠. 그렇죠. 거의 이탈리아다운 승리였죠 정말. 네. 아무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또 수비진도 뭐 그 이번에 그 유벤투스 수비진 그냥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골키퍼까지. 네. 그냥 키엘리니, 보누치, 바르젤리, 부폰 그냥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렇죠. 그냥 수비진 뭐 사실 뭐 안 맞을 수가 없죠 호흡이.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 좋은 수비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벨기에까지 잡았지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하면은 지금 살짝 좀 공격수가 좀 이탈리아 하면 공격수가 항상 좀 좋았거든요. 그쵸. 유명 공격수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벨기에전에서 선발로 나왔던 선수가 그 그란치아노 펠레, 사우스햄튼의 그 그쵸. 선수와 이제 스타든 에데르 선수인데 에데르 선수도 이번에 그 삼프도리아에서 잘해가지고 겨울 이적 시장에 인테르로 간 선수인데 그래도 좀 이번에 좀 잘해주긴 했어요 둘 다. 펠레는 뭐 골도 넣고. 그렇죠. 마지막 90분에 골 넣었죠. 네, 그렇긴 한데 좀 그래도 좀 이탈리아라는 그 이름값에는 좀 걸맞지 못한 좀 선수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 이제 한 경기 겨우 한 거고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이탈리아 정도 되면 7일 경기가 많을 텐데 그 경기에서 계속 이제 그 펠레나 에데르나 이제 아니면은 뭐 인시니에 선수나 뭐 그런 선수들이 활약해 줄 수 있냐 없냐가 좀 이탈리아의 좀 그런 성적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탈리아는 수비는 또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쵸.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 공격을 얼마나 잘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2조에서는 1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토너먼트로 가면 아마 4강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이탈리아에 또 클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토너먼트에는 또 수비 잘하는 팀이 그렇죠.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수비로 잠궈버리고 이제 벨기에전처럼 그냥 두드려 한 방에 패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빵 넣어버리면은 그렇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골 보고. 무섭죠. 유로 2012에서도 또 그런 조직력 극대화된 그 전술로 결승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토너먼트 그 스페인한테 지긴 했지만 결승전에서.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 나라인 네, 질라탄의 나라네요. 그렇죠. 스웨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슬리, 스웨덴은 어떤 나라죠? 스웨덴은 지금 6번째 출전이긴 합니다. 음. 유로 역대 그리고 5회 연속 출전이고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꾸준히 출전을 해준 거고 준결승도 한 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좀 조별리그에서 본선 조별리그에서 토너먼트로 통과를 한 적이 뭐 최근에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좀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예감이 좋지 않긴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그 예선 치를 때도 이제 3위를 했고 네. 그 조에서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또 질라탄이 활약하면서 또 겨우 상대팀 꺾고 올라온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웨일스나 아니면 포르투갈 이런 데가 이제 막 호날두, 베일, 유전증 이런 그쵸. 말인데 여기도 이제 좀 약간 질라탄이 큰 역할을 해줬죠. 그쵸. 그만큼만 이게 항상 또 한 선수가 큰 역할을 하면 또 그거랑 이제 똑같이 찾아오는 게 그 선수가 이제 막히면은 그렇죠. 굉장히 좀 풀어가기 힘들거든요 경기를.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로라는 게 유로 본선이라는 게 한 명 선수 가지고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할 만큼 만만한 대회는 아니거든요 절대. 거의 뭐 월드컵이랑 비견되는 거의 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뺀 월드컵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인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은 뭐 한 3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별리그 탈락 할 것 같습니다. 16강까지는 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나라인 아일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일랜드 어떤 나라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출전이고요. 2회 연속 출전 중이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도 스웨덴처럼 별로 예선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를 했고요. 3위로 또 진출을 했고요. 좀 객관적인 전력이 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2조이뿐만 아니라 그냥 유로 이 진출한 팀 본선 진출한 전체에서도 24개 팀에서 전체에서도 좀 이렇게 약체로 꼽히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약간 본선에서 자기들의 약간 그런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또 예선에서는 독일을 1대0으로 잡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저번에도 이렇게 언급을 했듯이 이런 국가대항전에서 아무래도 이름값보다는 좀 조직력 좋은 팀들이 그쵸. 강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독일을 예선에 잡았을 때도 완전 뭐 독일이 볼 점유율을 뭐 70% 이렇게 가져갈 정도로 완전 일방적인 경기였는데 계속 걸어 잠그다가 이제 한 번 역습으로 딱 넣어버리고 1대0으로 이긴 경기라서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좀 이제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4위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조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로써 지금 이제 2조에 대한 모든 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 뭐 2조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2조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벨기에와 이탈리아가 1, 2위를 좀 다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스웨덴과 아일랜드가 3, 4위를 다툴 것 같습니다. 네. 박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